비아파트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출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한테 대출을 준다고 해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나는 청년이니까 39세 이하니까 줬지. 근데 나중에 매수한 사람이 꼭 청년일 이유가 없잖아요. 40세, 50세, 6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대출이 안 되죠. 감정가가 4억인 빌라는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당신이 4억에 사갖고 5억에 팔 수가 있겠냐고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감정가가 4억이었을 때 그리고 감정가도 되게 낮게 하죠. 왜냐면은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200세대, 300세대라고 해도 KB 시세가 있어요. 여기 24평은 5억 한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빌라는 KB 시세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체 감정을 해요. 은행 자체 감정은 되게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짜리 빌라야. 내가 4억에 사서 4억에 팔어. 그냥 산 가격에 그냥 팔어. 그래도 지금은 대출이 뭐 80% 해준다고요. 48에 32, 3억 2천이잖아요. 나중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4억에 살려고 해도 2억도 대출을 안 해줄 거예요. 은행에서 4억이야? 그러면은 동네 낙찰가가 60%니까 60% 이하로 난 대출을 해줘야겠네. 4억이야? 3억 9천, 3억 8천 감정해주고 그거에 50% 대출해주면 2억이 뭐예요? 1억 5천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안전하니까요. 자기가 손해를 안 보죠.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얘가 대출 이자를 안 냈을 때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날려서 내가 빌려준 돈 2억을 돌려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자도 중요하죠. 이자를 잘 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에 은행이 빌려준 돈을 온전하게 다 회수할 수 있냐가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4억짜리 빌라를 2억 1천만 원을 현금을 가지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까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사실 때 4억짜리 3억 2천 대출해주죠? 나중엔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럼 2억 3억 있으면은 뭐 아파트를 사지 이 빌라를 왜 사? 그러면서 안 팔린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공급이 많아. 그리고 그럼 안 팔리면 그럼 어떡해? 그럼 전세를 놔야지 뭐 어떡해. 그럼 전세를 놓으려고 해요. 빌라 전세 보증 비율 점점 뭐 90%에서 80% 70% 낮추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오고 싶어도 집이 마음에 들어도 전세 자금 대출을 요즘은 10명 중에 8, 9명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데 빌라예요? 전세 보증 비율이 낮아요? 전세금은 너무 높네요? 그러면서 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빌라의 1층이냐 딱 붙은 1층이냐 1.5층이냐 반지하가 있고 그 위에 1층이냐 옥상 방수공사는 잘 돼 있냐 몇 년식이냐 지분은 몇 평이냐 아니 아파트보다 체크할 게 한 3배는 많다니까요. 빌라가 단열은 잘 돼 있냐 벽은 두껍냐 겉에서 봤을 때 이 누수 흔적은 없냐 이런 거를 부동산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26년 차인 저도 빌라 보면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비아파트는 청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 10개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청년들이 빌라 다세대에 이번 뭐 대출 혜택 받아갖고 막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레버리지처럼 물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레버리지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개미 투자자, 미장 가는 개미 투자자를 국내로 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로 2배로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폭망했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증권회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과급 장치하죠. 입 다물고 그냥 킥킥 웃고 있죠. 자기네들 성과급 장치 뭐 수천억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 뭐 사회화는 하나요? 다 개미들, 청년들 피땀으로 여기저기서 모은 돈 쪼개서 뭐 자기 적금, 예금 쪼개고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했던 것들 지금 돈 다 날렸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당신 돈은 본인이 지켜야 돼요.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줄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무슨 의도였어요? 아니 주식을 펌핑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은요. 아니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펌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네. 진짜 좋으면 자기 자녀들 빌라 사줄까요? 다세대 사줄까요? 높으신 분들이 고위 관리들이 자기 자식 빌라로 사갖고 요거 청년 대출 3억 2천 받아갖고 너 4억짜리 빌라 사 오피스텔 사 다세대 사 이럴까요? 천만에죠. 천만에. 본인 자식
자식들은 아파트에서 좋은 데서 다 살면서 여러분들한테만 정책상 이렇게 립서비스 하면서 아 이거 좋은 거다 하는 건데요. 절대로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레버리지처럼 막판에 물려갖고 설거지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생 많이 고달퍼지실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점점 낡아지는 빌라에 오피스텔에 다세대에 묶여갖고 재개발도 안 되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요? 자산가치가 있으면 전세 사기 자체가 안 났다니까요. 매매가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하는데 왜 전세 사기가 났겠어요? 아파트에서 뭐 전세 사기 나나요? 거의 없어요. 다 빌라나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에서 많이 나죠. 제가 상담한 사례들의 80%가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번에 제 책 3권이 나왔죠. 초급, 중급, 마지막 실전편. 이번 실전편 3권에서는 28개 단지를 찍어드렸어요. 이번 3권 출간을 기념해서 저자 강연을 강남역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3시간 동안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커피숍 뒤풀이 타임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선착순 100명이고 책을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사인도 직접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하신 선배들도 또 많이 참석을 하세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질의응답을 받지만 인서울 내 집 마련을 하신 선배들의 조언과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8월 29일 날 강남역에서 뵙겠습니다. 특강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그것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지 않냐. 빌라에서 살면서 재개발 호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젊은 층들이 재개발 빌라들 많이 사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상. 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그저께. 보통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이번 국무회의는 라이브로 안 하더라고요. 한다고 했다가 딱 송출 중단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판 붙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좀 활성화 좀 시키게 규제 좀 없애주셔라. 용적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런 것 좀 풀어주셔라.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등을 규제를 좀 풀어야지 재개발 사업장이 잘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서울에 공급을 하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급을 늘리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거지 집값 폭등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돼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의도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최소한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거잖아요. 아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은 상품이니까 구축 40년 50년 다 낡은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재개발 지역을 하지 말아요. 재개발 빌라들도 그럼 오를 텐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공급 부족이에요. 이재명 정권의 잘못은 아니죠. 그 전 정권들이 공급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공급 많이 안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4년 동안 총 15년 동안 공급이 서울이 굉장히 부족해졌죠. 그래서 올해 2만 3천 가구 입주가 있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요. 내년에 1만 가구, 내후년에 28년도에 1만 가구, 그 이후에는 1만 가구 이하로 떨어져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4년 정도 공급 가뭄을 버텨야 돼요. 이번 정권 내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에서 지금 4,400가구인데 여기에 3,000가구가 전월세 세입자인데 여기 세입자들한테 내년에 지금 재건축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주를 하셔라. 안 하면은 그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3,000가구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집주인 1,400가구도 어딘가는 가서 공사기간 최소 4년 정도는 살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시작이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봐봐요. 정부에서 무서워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아니라 이주 수요예요. 이주 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동시 트리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주 물량이 2만 5천 가구예요. 특히 송파에서 지금 중급지 오금동, 방이동, 문정동 쪽에 이주가 많죠. 한 1,000세대 넘는 한 3개의 단지가 지금 이주를 거의 하고 마무리되고 그 옆에도 또 들썩들썩 하던데요. 옆에서 부시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저기도 안 해? 우리도 하자 막 그러면서 옆에 낡은 아파트들 빌라들이 또 으쌰으쌰 하죠. 어쨌든 올해 2만 5천 가구 정도 서울시 이주 물량이 발생하고요. 내년에요. 13,000가구 정도. 그리고 내후년이 진짜 문제인데 28년도가요. 4만 5천 가구가 지금 이주 대기 중입니다. 이게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뉴스에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왜요? 이 파급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뉴스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공급은 없는데 이주가 이렇게 많아? 집값 폭등하겠네. 아, 살아가야 되자. 그러면서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소콜TV 보시는 여러분들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29년도에 3만 9천 가구예요. 거의 4만 가구예요. 2030년에 5만 가구 넘어요. 근데 서울시 입주 물량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 2만 만 언더. 이주 물량이요? 거의 4배에서 5배죠. 그러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뭐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상승을 앞두고 있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 정권도 끝날 때쯤 되면은 지금 현재에서 2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최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주를 안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펫버스잖아요. 낡은 버스. 왜? 여기는 기존의 낡은 버스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낸 게 뭐예요? 용산공원이요. 거기선 이주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요, 그린벨트요. 그러니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는 안 건드리고 하지 마, 그러겠죠.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3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서울시장 재선거가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마, 빈 땅에만 공급을 할게. 그래야 이주 수요가 없어서 서울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안정될 것 같아. 요거를 좀 눌러놓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시나요? 이주가 없는 공급을 하려고 정부에선 계획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거는 절대로 정부에서는 호락호락하게 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지자체장이 이렇게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거 자체가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는 이게 6.3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판을 다 짜은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플랜 B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당황한 거죠. 오세훈이 나갈 줄 알았더니 버티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펫버스에다가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등, 용산에다가 짓는다는 등, 공원에다 짓는다는 등, 그린벨트를 부신다는 등, 이 세 개 모두의 퍼즐은 결국 이주 수요를 안 건드리겠다. 그게 정부의 깊은 의미입니다. 뉴스에는 안 나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판단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결론 말씀드려야죠. 그럼 어디에 싼 아파트라도 사야겠죠? 어디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다리지 못하시겠는 분들은 여기 요번에 나온 제 책을 보시면서 소쿨의 구축 명품 아파트 내 집 마련에 1억대로 살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있습니다. 노동강에 찾아보면 있는데요. 단지별로 입지 분석을 제가 쫙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어디 있을까? 이런 것도 해드렸고요. 한번 잠깐 사례 하나만 볼까요? 노원구 공릉동의 4단지 아파트 15평이 지금 매매가가 4억 정도, 19평 투베이가 5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보금자리로 살 수 있죠. 보금자리. 청년 보금자리 말고요, 기존에 있는 보금자리로요. 생애 최초 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봐봐요, 6억 이하잖아요. 6억 이하면 살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는 70% 생애 최초, 일반 보금자리론이죠. 소득 요건은 7천만 원 이하고요. 금리는 4.9%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곳곳에 있다.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동북선이라고 왕십리까지, 2호선 왕십리까지 들어오는 전철이 뚫려요. 지금 내후년쯤 지금 계획돼 있는데요. 그런 호재도 있고요. 옆에 과기대 있고 중랑천 있고 뭐 살기 좋습니다. 뒤에 소나무 숲길도 있고요. 투베이 19평 5억 정도 합니다. 6억 이하니까 대출 되죠.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한번 보고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 입지 분석을 책에다 넣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서 이번에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